중학교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서 백년 전쟁에 관한 부분이 나왔을 때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았고 그녀의 등장 이후 프랑스가 영국군을 무찔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 초기 영국군의 연전연패를 하는 프랑스가 종국에는 영국군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접했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성스러운 잔다르크가 나타나 프랑스가 갑자기 승기를 잡았다라는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상식적으로 전쟁이나 전투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시골 소녀가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투 현장에 나타났고 폐색이 짙은 프랑스군이 천지개벽해 갑자기 영국군을 무찔렀다는 전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백년 전쟁에서 종국의 프랑스가 승리한 이유가 단순히 잔다르크가 성스럽고 신성했기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단순히 신의 계시만 받았다는 시골 소녀가 군대를 훌륭하게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는 백년 전쟁 후반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유럽 역사를 볼 때 백년 전쟁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중세 시기를 특징지었고 중세 시기를 대표했던 요소들이 약화되고 변화되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무엇보다 유럽 전장의 중심축이자 중세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집단인 기사계급의 위상이 약화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백년 전쟁 초기 프랑스 귀족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중무장한 기사들과 기병 부대가 영국 평민들로 이루어진 장궁병에 초토화되었던 사례들은 중세식 기병 위주의 전장 환경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사계급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봉건귀족 시스템의 약화도 눈에 띄는데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내에서 평민들에 대한 세금이 증가되었고, 그 와중에 영국에선 와트 타일러의 난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기존 중세 유럽의 엘리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봉건 영주 계급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잔다르크가 나타나 활약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위기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잔 다르크가 태어난 동네미 마을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왕실 내 주도권을 놓고 대립한 아르마냑과 부르고뉴 세력들이 대립하는 한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영국과 프랑스 간 백년 전쟁이 한창이었던 1412년 동네미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 내 영국령 영토 문제 그리고 영국 왕실의 프랑스 왕위 계승권 주장으로 인해 발생한 백년 전쟁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전투가 프랑스에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잔다르크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잔다르크가 13살이던 1425년에는 동네미 마을이 영국군에 의해 약탈당했고 그곳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는 비단 동네미 마을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국토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 과정에서 영국군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다수 보통의 프랑스 평민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국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와 외부의적 개념을 구분하면서 프랑스 민족주의의 토대를 이루었으며, 잔다르크의 등장은 보통의 프랑스인들이 공유하는 반영국 감정에 기반한 프랑스 영토에 대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띠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프랑스 민중들이 느끼는 민족주의 감정의 수호성인 성 미카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잔다르크의 일화는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감정의 신성함, 고귀함을 덧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후 샤를 7세의 대관식이 단순한 왕의 대관식이 아닌 영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 행사하는 신성한 왕의 권리이자 지도자의 권능이라는 성격을 띠었고, 근대 유럽 왕정에서 보여주었던 왕권 신수설의 성격을 띠었으며, 전쟁은 봉토를 지닌 기사 영주들의 영역이지 일반 농민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대다수 국민들이 규합하고 결집하는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성스러운 여성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취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연전연패했던 프랑스군이 갑자기 천하무적의 정예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성녀 잔다르크의 이야기만 몰두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당시 백년 전쟁의 전세를 뒤바꿨던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전쟁 환경과 전술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저명한 전쟁사 연구자 켈리 드브라이스는 잔 다르크가 활약한 백년 전쟁 후반기가 화기류가 도입된 이후 기존 냉병기 위주의 중세식 전략 전술이 초기 근대식 화기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드브라이스의 논문에서는 중세 전장에서 화기류 전략 전술의 시기를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시기인 1326년에서 1382년은 최초의 화포 발명 이후 시행착오를 겪은 시기, 2단계 시기인 1382년에서 1436년은 실전 배치와 기술 발전기, 그리고 3단계 시기인 1436년에서 1494년을 프랑스의 정규 포병체계 확립기라고 규정하는데, 놀랍게도 화포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기점인 2단계 시기가 잔 다르크가 나타나서 활약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프랑스군은 푸아티에, 아젠쿠르트 같은 주요한 전투에서 연전연패를 한 이후 자신들의 전략 전술을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기존 중갑기병들 위주의 전술에서 벗어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했고, 이 지점에서 대포와 화기류 활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인 14세기 후반경 영국군 측에서도 대포를 활용했지만 장궁병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후 15세기로 넘어가며 대포의 무게나 사거리가 개량이 되면서 전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나 1420년경 장가스파르 비로 형제의 주도 아래 콜버린,
베글레르 같은 청동 주조 대포가 개발이 되면서 프랑스군의 전력이 크게 보강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신이 계시를 받았다는 성녀 잔다르크가 등장한 시기와 겹쳤으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잔다르크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대포를 매우 적절하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기존의 방어 목적에만 활용되던 대포를 공격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잔다르크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는 상징적인 전투로 오를레앙의 성녀라는 칭호를 안겨준 오를레앙 공선전이 있는데, 오를레앙에서 프랑스 측 승리의 밑바탕에는 프랑스군의 대포와 화약무기 활용에 있었습니다. 전쟁사 연구자들은 오를레앙 포위전을 최초로 대규모 화포와 화약이 소모된 전투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군의 포격으로 영국군이 지배했던 오를레앙을 함락하고 프랑스군은 영국군이 보유한 화포와 탄약을 노획하기도 했으며, 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영국군 사령관 토머스 몽테규가 프랑스군이 쏜 대포에 맞아서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자르조 전투에서는 오를레앙에서 영국군으로부터 노획한 대포를 개량해서 도시를 포격해 승리를 연달아 거두기도 했으며, 기세를 몰아서 맹쉬르루아르로 진격했을 때는 야간 포격 작전을 감행했고 허를 찔린 영국군이 혼비백산하기도 했는데요. 맹에서 벌인 군사작전은 최초의 야간 포격 활동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베르지에라는 이름의 프랑스 대포가 전장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고 하며, 잔다르크를 따르는 병사 장르 카노니에는 그의 쿠르버리나포를 활용해 잉글랜드 진지를 초토화시켰다는 증언이 있을 만큼 개량화된 프랑스군의 대포는 영국군에게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오는 프랑스군은 이후 파테에서 존 페스톨프경이 지휘하는 영국 주둔군을 무찌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영국 장군들을 포로로 잡기도 했습니다. 파테에서 영국군을 격파한 후 왕세자 도팽 샤를 7세는 1429년 랭스로 입성해 그곳에서 대관식을 거행했는데요. 샤를의 대관식 옆에 바로 잔다르크가 서 있었습니다. 이 대관식은 이후 100년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는데요. 역사학자 데보라 프라이올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랭스 대관식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처음으로 하나의 왕, 하나의 신, 하나의 프랑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정통성의 회복이자 민족의 각성이라고 평가하면서 잔다르크가 참여한 샤를 7세의 대관식은 프랑스가 왕국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재해석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세 시기 중앙권력의 구심점이 약화된 상태에서 봉건 영주 세력들의 군웅할 거로 인해서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과 그것을 활용해 영국이 100년 전쟁 초반 승기를 잡았지만 1429년 샤를 7세의 대관식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내부 분열로 고통받았던 프랑스라는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다시 나타났음을 인증했고, 그 옆에 서자리를 지키는 잔다르크의 존재는 샤를 7세로 상징되는 왕권의 종교적 신성함을 더해주어 왕권의 권위를 한층 더 높여주었고, 이는 프랑스가 근대식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정치체제로 이행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콜린 존슨의 저서 캠브리지 프랑스사에서는 샤를 7세는 집권 이후 말을 듣지 않는 봉건 영주들과 기사들, 그리고 용병들에 의존했던 군사체계를 탈피하고 타이유라는 세금을 걷어들여 1445년 오르드넝스 중대를 창설했는데, 이는 유럽 최초의 상비군 제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잔다르크는 이후 전투 중 생포되어 영국에 팔렸고, 프랑스 귀족과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서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평판이 높아지는 잔다르크를 시기질투의 마녀로 몰아 잔다르크는 결국 화형을 당했는데요. 잔다르크는 살아생전에도 프랑스 군대와 프랑스를 각성시켰지만 잔다르크의 죽음마저도 프랑스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비록 마녀라는 혐의로 화형을 당했지만 민중들은 잔다르크의 죽음을 영웅의 순교처럼 받아들였고, 성스러운 프랑스의 수호자를 대표하는 영웅의 죽음은 프랑스 민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이러한 울림이 이후 프랑스 민족주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군사적 패배 이외에도 외교적으로 부르고뉴와의 동맹 파기로 인한 외교적 고립 및 장미 전쟁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국가 역량이 많이 약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0년 전쟁 후반기 군사적으로 프랑스군에 계속 밀리기 시작했고,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비로 형제의 포병부대의 활약으로 영국군을 무찌르고 프랑스는 칼레를 제외한 모든 프랑스 영토를 수복하게 되며 100년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100년 전쟁에서 활약한 잔다르크와 프랑스군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세계사 교과서에 씌어진 것처럼 그저 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골 소녀가 나타난 이후 연전연패를 겪은 프랑스군이 승리하기 시작했다는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문장으로만 100년 전쟁의 결과를 인식했으며, 잔다르크라는 인물의 스토리에만 몰두했지 잔다르크라는 인물상으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핵심 요인을 간과했는데요. 그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대적인 맥락이었습니다. 전장 환경에서는 오랜 기간 기사가 되기 위해 수련했던 중갑기병 및 기사들 중심의 중세 전투 방식에서 화포와 화약이라는 기술 발전이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었고, 잔다르크의 프랑스 군대는 이전 패배를 교훈 삼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화기류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해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쟁사 전문가 켈리드 브라이스는 성녀 잔다르크의 등장과 그녀가 활약한 이야기는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측면을 가진 과학기술과 종교적 믿음이 적절히 조화된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략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중세식 봉건제도 시스템에서 중앙집권적 근대국가로 이행시키는데도 잔다르크가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역사학자 프라이올리는 잔다르크가 활약한 100년 전쟁 후반기를 전쟁의 국가화라는 명칭으로 정의하는데요. 100년 전쟁은 단순히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 속에서 기존 봉건 질서에 기반한 기사들과 영주들만이 명예와 공명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가 아닌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일깨워 주었고,
이는 이후 프랑스 민족주의 애국주의에 불을 지펴 샤를 7세 즉위 이후 중앙집권제에 기반한 근대 프랑스 국가관의 토대를 마련해 세금과 병력을 국가 단위로 통합하며 왕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